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부모님을 무시하지 못해 안달난 외삼촌 부부를 시원하게 한 방 먹인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삼촌과 외숙모의 허세와 비교질에 기죽어 살다가 사이다 반전이 있었던 저와 저의 부모님 과거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디자이너로 살고 있고 지금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대학 입시를 가지고 외삼촌 부부에게 사이다를 먹여주었네요. 엄마가 특히 통쾌해 하셨습니다. 보통 엄마에 대한 사연을 보면 엄마가 고모들에게 시집살이 당하는 친가 쪽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외가 얘기입니다. 저희 외가는 완전 시골이에요. 전형적인 우리나라 시골집 분위기인 곳이죠. 누구의 외모, 학벌, 잘남 등등에 대해 오지랖 심한 오남 이녀 중 저희 엄마는 장녀입니다. 집안 굳은 일은 엄마가 다 했다고 봐야죠. 옛날에 장녀는 다 그랬다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엄마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도 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골집이라고 하면 저희 엄마와 이모가 외숙모들에게 시누이짓이라도 했을 것 같죠? 저희 엄마와 이모가 워낙 딸이라고 기죽어 살아서 그런지 오히려 외숙모들의 등살에 고생 많이 했어요. 엄마 바로 아래 남동생인 외삼촌의 딸은 저와 동갑입니다. 다른 외숙모들은 평범한 분들인데 그 외숙모는 어디서 들어온 여우인지 외삼촌이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그랬다면서 명절에 일 안 하려고 피우는 요령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와 큰 외숙모가 거의 모든 일을 다 하셨죠. 그 외숙모란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고상하고 연약하고 미인이고 이런 최면에 걸려 있는 사람이고 본인 자식들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애들은 그렇게까지 진상은 아니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외삼촌이 가정적인 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 많은 외가 친척들 다 모이면 늘 그 외삼촌 딸내미와 동갑인 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애와 제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끝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이야깃거리죠. 동갑이다 보니 언제나 외모, 몸매, 성적, 진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둘은 별로 대결하고 싶은 의사가 없었고 엄마와 외숙모 간에 불꽃 튀는 대결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늘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 저와 사촌은 전혀 친해지지 못했어요. 정작 우리는 서로 이를 악물고 경쟁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냥 동갑이니까 친해지고 싶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하도 저와 사촌의 일거수일투족을 뉴스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아예 가까워질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외갓집은 완전히 남존여비 사상에 물들어 있는 시골집이라 상대적으로 외삼촌은 돈 많고 많이 배운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신의 아이와 장녀로 늘 일만 하고 가방끈도 짧은 저희 엄마의 자식인 나를 비교해봤자 상대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외삼촌네가 저희 집보다 훨씬 잘 살긴 했어요. 저희 엄마가 농사일 도운 돈으로 외삼촌은 팍팍 지원받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외삼촌 딸과 저를 비교하면 누가 봐도 뻔한 결말이었죠. 근데 엄마 형제들은 대체 왜 그렇게 비교들을 했는지 외숙모의 그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랫목에 앉아서 과일 먹으면서 신나게 우리 집을 까던 모습이요.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니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더 이상 외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나와 사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어른들끼리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제 사촌도 그랬는지 저와 비슷한 시기에 안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가 빠진 외숙모가 잘난 체 하는 말투로 한마디씩 던지면서 은근히 저희 엄마 열등의식을 끄집어내는 것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솔직히 지가 지금 남편 만나서 누리는 것들의 초석이 우리 엄마 손끝에서 나온 것인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 뒤로 저희 부모님은 외가에 가서 그 비교 분석 담화를 듣고 스트레스 잔뜩 받아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나에게 땡땡이는 이번에 무슨 상 탔다더라? 라고 소식을 전해주고 저는 그래서
이러고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마는 일이 많았어요. 저희 집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고 서울에 살고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하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다 누릴 수 없는 서민 중의 서민 집안이었는데 저는 그 와중에 하나라도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술에 대한 재능이었습니다. 미대는 돈 있는 집 아이들만 다니는 곳이라 저는 주야장천 그림을 그리면서도 엄마 눈치를 보며 이과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냥 저는 커서 과학자가 돼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친삼촌들이 그쪽 분야에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과 과목 공부가 점점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수학 시간에 교과서 귀퉁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고3이 되고 3월 첫 모의고사에 저는 터무니없는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표를 보시고 아버지께서는 너 그냥 미술할래? 라고 하셔서 그날로 같이 가서 입시미술학원을 등록했어요. 이것도 왜 외가에서 난리가 날 일인지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사실에 외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와 동갑인 그 얄미운 외숙모네 사촌이 중학교 때부터 미술을 배웠던 거예요. 미대를 보낼 생각으로 입시미술만 5년 가까이 해오고 있었는데 어디 미대 입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느냐고 그 형편에 이제 시작해서 될 것 같냐고 입을 놀려댄 것이죠. 생각해서 조언해주는 척하지만 외숙모의 말 속에는 너네 집은 가난하다. 너는 지금 시작해서 될 리가 없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말은 사실 외숙모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미술학원에서도 저에게 입시 미술을 이제 시작해서 늦은 감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외숙모의 그런 말을 들으니 더 풀이 죽었습니다. 미술학원에 들어가서 첫 달에는 소묘만 주야장천 배웠는데 가만 보니 학원에서도 저를 인서울이 아닌 지방 어느 대학쯤에 대충 보내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수도권 미대들은 발상과 표현, 지방대들은 석고소묘가 입시 주제였거든요. 그것도 몰랐던 저는 그냥 단순히 석고소묘가 너무 재미없어서 발상과 표현반으로 가겠다고 하며 반을 옮겼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고 이과생으로 닦아놓은 공부 실력이 있어서 수능 성적과 실기 실력의 전망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능을 보고 원서를 쓰기 위한 시기가 도래했는데 생각보다 수능 성적이 안 좋게 나와서 학원에서는 아빠에게 지망 학교를 모두 지방대 쪽으로 권유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다녔던 학원은 합격률만 높이려고 학생 진로를 마음대로 정하는 학원이었어요. 아빠와 저는 막무가내로 두 개 원서를 인서울로 하고 하나는 경기도권 대학에 넣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외가에서 또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외숙모네 아이는 입시미술을 몇 년을 했는데도 모두 지방대학으로 원서를 넣었는데 네가 감히? 주된 요점은 이거였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심정으로 실기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내 인생에 그 시기만큼 열심히 살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숨겨져 있던 저의 미술 감각이 터져 나와서 소위 말하는 그림의 르네상스 시대가 펼쳐졌어요. 누구나 자신이 재능을 가진 분야에서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3개월을 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숨겨져 있던 재능이 터져 나올 거예요. 실기 시험을 얼마 앞두고 모의 실기를 보면서 유명 대학교 교수님을 초빙해서 평가를 받는 시간에 교수님이 제 그림을 보시고 이 학생은 왜 우리 학교에 원서를 안 넣느냐고 물으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수능을 좀 더 잘 보지 못했던 게 그렇게 원통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원서를 넣은 학교의 실기를 보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외가에 갔는데요. 외숙모네도 우리 집도 입시가 끝난 직후라 뭔가 후련한 마음을 안고 다들 외가로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 살짝 흘렀던 미묘한 분위기는 언제 누가 합격 또는 불합격 소식을 전해올지 몰라서였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난 외숙모는 여전히 재수없어 보였어요. 여전히 음식 안 하고 저희 엄마가 하는 음식 옆에서 주워 먹고 음식 평가지라고 저와 사촌은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그 와중에 저의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브라보네. 그것도 가장 높여 쓴 인서울 학교 경쟁률이 무려 44대 1.
대박은 실기를 만점을 받아 과 차석으로 붙어버렸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소리 지르고 난리 나고 외가 식구들 다 함께 기뻐해 주었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뻐해 주던 사람들 중에 외삼촌과 외숙모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힐끗힐끗 외숙모를 쳐다보면서 신나서 떠들고 외숙모의 얼굴빛은 회색으로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외숙모의 딸인 제 사촌은 세 개 모두 떨어지고 결국 재수해서 지방대를 갔습니다. 결코 지방대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외삼촌과 외숙모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타박하더니 딸을 얼마나 높은 수준의 대학을 보낼지 지켜보기는 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몰라도 저희 집은 정말 몇 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사이다 추억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우리는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너네는 야외 주차장이네? 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비교해 가며 저희 엄마 기죽인 외숙모와 그 집 아들을 제대로 한 방 먹인 제 인생의 사이다 추억이기도 해요. 지금 저는 평범한 디자이너로 살고 있고 사촌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이를 악물고 노력했는데 대학 입시는 사람이 살면서 선택하는 많은 것들 중 초반에 있는 하나의 단계 정도이더군요. 이제는 제 인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오지랖이 넓고 할 일 더럽게 없어서 터져나오는 소리라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대단한 능력 가지고 있죠? 읽으시는 분들 잠시 미소 짓고 가시라고 적어봤습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 하세요. 엄마를 기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람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인 사이다 사연이네요. 평생 할 효도 그때 다 하신 것만큼 큰일 하셨어요. 글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